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멘탈이 나가는 한 달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고 가끔 하는 제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던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인으로서 특유의 솔직함과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유리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소식이 아닌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40대 초반인 사유리 씨는 평소 아기를 꼭 갖고 싶다는 말을 자주 피력했었는데 산부인과에 가봤더니 자신의 자궁 나이가 너무 퇴화돼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견을 듣고 일본에서 정자를 기부받아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여야만 시험관 시술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또 용감하게 한국의 팬들한테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러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낙태할 권리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기 신체에 대한 자기 선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응원도 많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부터 가졌다고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댓글을 좀 보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아기를 애견이나 인형 같은 무소 감성 객체로 인식을 한 오류가 아니길 빈다. 이세가 나중에 정체성 혼란으로 힘들어할까 걱정이 앞선다. 사유리야,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이세를 최대한 바르게 똑바르게 교육시키겠지만 나중에 자기 원천을 찾고자 하는 이세의 심정을 상상이나 해봤나? 개인의 이기심, 욕구가 이세에게 영화에서 표현된 안드로메이드적 혼란을 줄 수 있다. 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지 아나? 부모 형제의 정체를 모르는 고아들,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자녀들이 엄연히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들은 명예, 망신 같은 것에 덜 민감할 수 있다. 그만큼 정서가 좋을 수 없다. 부디 정자은행에서 나중에 이세에게 생물학적 부친의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아이 낳을 권리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이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성장하도록 할 권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 없는 자식을 낳는 것이 그리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자식이 커서 아버지를 원하는 자식의 소망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왜 거론을 하지 않나? 이런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사유리의 도덕성, 또 여자로서의 선택권 이외에도 태어난 아기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다른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아기가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게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고 아기가 무슨 죄가 있냐, 이 아이는 틀림없이 미래에 불행한 아이로 성장할 거란 전제를 깔고 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니 현재 보육원 아이들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이유를 보육원 출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사유리 씨 사건을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들은 학대를 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해서 10중 8구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사회의 부적응자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없이 보육원에 살았거나 사장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자란 조선운 가정이나 또 미혼모 또 아버지나 어머니의 한쪽 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이 양부모 밑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에 비해 무엇인가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가정집 아이들과 분명히 환경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자랐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양부모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가정에서 산 사람은 모두가 문제를 일으키고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 중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선입견은 그 아이의 주변 환경만 보고 그 아이의 인격을 판단을 하고 정의를 내림으로써 사회적 차별이 생기고 혐오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없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불행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또 6남매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메꾸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사는 아이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슬하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살면서 아버지, 어머님이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평생 애정결핍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보육사 선생님, 후원자, 또 친구, 지인들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찾았다 해서 서로 다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아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부모가 있어야 가족 구성원이고 그래야만 행복하다는 틀에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사유리씨 아기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를 낳았다고 엄마를 원망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지? 왜 일찍 돌아가셨지?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아니지?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모와 상의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대부분 그냥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유리씨 아기가 아버지 없이 성장하기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고, 또 사유리씨가 자기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위태한 것이 마치 아기 의사는 존중하지 않고 또 엄청난 자연의 섭리를 어긴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기 전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유리씨는 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임신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전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지금까지 정해놓은 규율에 어긋날 뿐인 것이죠. 저는 오히려 사유리씨 아기가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옆에는 비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소신을 실천하면서 또 솔직담백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유리라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유리 씨의 비혼모 결정에 대해서 방송인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일에 대해 사유리 씨의 아기는 아버지가 없이 성장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불행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편견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고아란 딱지가 붙어 불행의 대명사가 되고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의 소재에 단골 소재가 되어서 불행의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편부모, 미혼모, 조성가정, 그 가족들이 모두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일에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어 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이 결국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늘 막연하게 어딘가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가지 가족 형태로 서로 사랑을 받으면서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기보단 현재 당신과 마주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